뉴스 플로우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잖아요. 데이터가 안 좋을 것이다. 아마 우리 그 데이터 플로우가 매크로건 기업 실적,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좀 부담이 되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실적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압축되게 아니면 뭐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게 되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자는 그런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웰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괜찮지만 앞으로 되게 이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니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급하게 뭐를 판단할 것이 없고 네. 기다려서 뭔가 좀 데이터가 명확하게 데이터 디펜던트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9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롱불, 21세기의 초롱불이 웬 말이냐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계절부터 여름까지 이 손전등 같은 거 이렇게 어두울 때 들고 다니면은 거기에 벌레들이 막 꼬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조명 역할도 하고 심지어 들고 다니면은 벌레가 오기는커녕 도망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가볍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캠핑 다닌다 하면은 여기 끈에다가 뭔가 이렇게 옆으로 크로스로 할 수 있는 거 딱 들고 다니면서 전 사용할 것 같아요. 예,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도 끝나고 라운드 가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그냥 일교차가 패션. 심해서 뭐 조끼 같은 거 하나 입었습니다. 아니 오늘 또 뭐 새벽에 원래 비 온다고 들었는데 또 그 비 오는 시간대가 오후로 밀려났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요즘 일기예보가 많이 정확해진 것 같아요. 뭐 AI를 써서 그런지 네네.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써서 그런지 근데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춘다. 예. 과연 오늘 비가 정말 예상대로 5시쯤에 올지 오후 5시쯤에 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오후 늦게 일정 있으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영어 문장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 제가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우리 네네. 일주일 만에 여행 가 보니까 네. 버크셔 헤더웨이 주식 들고 있죠. 저요? 예, 그 한 주 들고 근데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한다. 연말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가는 제가 아까 어제 밤에 찾아보니까 한 좀 일주일 떨어졌어요. 사이에 한 5, 6% 네. 약간 약보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그만두고 실제 이제 2011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네. 팀 쿡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나고 보면 엄청난 기업 가치를 팀 쿡이 더 많이 창출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가는 사실 주식을? 뭐 저는 그 주식을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잖아요. 우리 이항 교수님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후회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더 살 걸 하는. 근데 이미 뭐 올라버렸으니까.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한 주밖에 없으니까 계속 들고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좀 많이 들고 있었으면 한 다들 주가 1000주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라서 이 기업을 투자했다기보다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서 투자했다라는 관점이 저는 사실 1번이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반대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체 그 사업 구조, 투자도 잘하지만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투자를 워낙에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을 본다면은 뭐 지속적인 워런 버핏 동께서 은퇴를 하셔도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유산을 남겼고 네. 좋은 전통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거버넌스 보는 사람들은 그쵸. 투명한 승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들이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경영에 관여 안 네. 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보유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러다가 만약에 $500에서 $400 내려오면은 그냥 좀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영어 네. 문장은 뭐 바로 쉬워요.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까지 그었는데 네. We will get data that will scare us. 네. 그래서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미국 주가가 저점에서 한 10% 이상 올랐고 오늘도 네.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좋지만 이건 이제 어떠한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 사이에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네. scare us,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정부 경제 아니면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공감을 해서 이제 이 문장을 갖고 왔는데 뭐 오늘 트럼프가 영국과 무역협정 체결해서 아주 윈윈이다 얘기를 했지만 크게 뭐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미국과 영국은 우방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10대 무역 상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나라여서 좀 미국이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도 했지만 실제 10% 최저 관세는 미국이 유지를 하는 물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원래 그 개별 무역 협상을 할 때 각국과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디테일한 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네. 저는 큰 내용은 좀 획기적인 거는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10% 최저 관세는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시장 아마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뭐 인도,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콧 벤센은 지금 오늘 그 백악관 발표에서 참석을 안 했는 게 아마 비행기 타고 지금 스위스 가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최소한 그냥 상견례 정도 네. 물꼬를 트는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약간 이 문장에 좀 공감을 해요. 주가가 반등을 해서 저도 기쁘지만 우리가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도 상당히 지금 순항을 해서 주가가 견조하지만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는 경제나 기업 실적들이 안 좋은 악재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주식을 팔 필요는 없죠. 장기 투자를 미국에 하는 거니까. 하지만 조금 우리가 약간 그런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그 매크로 이야기할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선행적인 뭐 소프트 데이터에는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하드 데이터 자체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곧 수개월 내로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또 관세를 이미 뭐 발효가 된 게 아니라 약간 일부 유예를 해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2분기가 아니고 3분기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조금 지연된 것에 따른 시장의 반영이 좀 늦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싶기도 하고요. 4월 2일 날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네. 발표를 하고 나서 90일간 유예를 했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네.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되게 불확실성이고 저는 하도 그렇죠. 트럼프 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하도 왔다 갔다 맞아요. 하셔갖고 정확하게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미국 관세청도 네. 정확한 세율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조금 데이터가 하여간 안 좋을 것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내용들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3월, 4월을 겪어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으로 주가 회복한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이 변동성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변동성이 좋지는 않지만 올라갈 때 상승 변동성은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러는데 그 지금 금리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시장은 연준이 조금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이번 주 이제 뭐 파웰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당분간은 우리는 관망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트럼프가 아마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파웰을 자극하는 발언은 안 했는데 그리고 실제 본인이 항상 파웰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충격을 감안하면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월 자신도 암만 수세에 몰려도 본인이 또 변호사에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권리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쵸. 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매크로는 가볍게 1분기 실적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얘기를 좀 하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한 2, 3주 동안은 매크로 거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주총에서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에서 그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놓친 딜이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딜 원화로 치면 한 14조, 15조 원. 그게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스케쳐가 우리 운동화 있잖아요. 네, 되게 스케쳐스. 편한 운동화. 네. 그래서 그게 상장 폐지되면서 일반 소액주주는 다 그 한 30% 프리미엄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퀴티가 인수를 하는 그런 딜인데 보통 버핏은 컨슈머 회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놓쳤다는 딜이 이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이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는 가장 지금 첨예하게 뭐 그 의견이 다양한데 뭐 도요타나 포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했고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오히려 독일의 BMW는 올해 실적 전망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관세, 무역 전쟁을 많이 봤는데 실제 발표한 대로 그게 유지되는 적은 없어서 7월 전에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세게 발표한 그 요율들이 실제 이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이번 주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뉴스가 구글의 검색 트래픽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면 아주 고위 중역이 법무부 그 위원회에서 이제 밝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의 CEO가 순다 피차이가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이것을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지 구글이 빅테크 중에서 지금 가장 모멘텀이 안 좋고 역풍이 심한데 위기입니다, 되게.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주가의 단기 급등락은 불가피하게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좀 뉴스 플로우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 실적이 워낙 좋았고 특히 빅테크들이 다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나고 보니까 금융시장을 되게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 풋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준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마 우리 그 데이터 플로우가 매크로건 기업 실적,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좀 부담이 되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실적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연초부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화를 시켜서 하여간 압축되게 아니면 뭐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게 되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좀 조심하자는 그런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번 FOMC를 겪고 나서 사실 계속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기대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6월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까지 거의 금리 인하를 동결. 기대 안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왜냐면 일단 뭐 1분기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고용 그 잡 마켓 데이터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그 본청을 방문하면 크게 그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그 목표는 심플해요. 물가 안정. 네. 근데 미국의 페드는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를 2%에 잡아두는 거와 동시에 그 고용 안정, 그 완전 고용, 네. maximum employment.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약간 딜레마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웰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괜찮지만 앞으로 되게 이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니드를 얘기하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를 것은 확실하니까 네. 그것도 거꾸로 금리를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내리면 안 되는 그런 니드가 있어서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다툼을 하기 때문에 we are in no hurry라는 말을 썼죠. 우리는 급하게 뭐를 판단할 것이 없고 네. 좀 기다려서 뭔가 좀 데이터가 명확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우리 데이터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9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이제 그런 편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90일 유예가 안 됐다면 더 빨리 그러니까 그 인하에 대한 물론 배경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더 빨리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유예를 시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뒤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되는 S&P 것 같아요. 기준으로 4월 초에 주가가 5천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네. 되게 급락을 그때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더 무너지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이 시작이 돼서 네. 아마 연준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유예를 했고 시간을 좀 벌어서 경제 주체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파웰을 해고할 수 있는 전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 파월 본인은 변호사고 되게 자기 그 직업에 소신이 지금 있어서 임기를 내년까지 마치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 그렇죠. 미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법학자들이나 그동안 대법원 아니면 법원의 판례를 보면 결국 재판을 가면 파웰이 더 우세, 승산이 더 높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뭐 금융시장의 충격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관세보다 파웰을 전격 해고하면 더 메가톤급 충격이니까 제 생각에는 해고에 대한 발언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프레셔를 넣는다는 측면에서 많이 하겠지만 농담으로 맨날 그러죠. 미스터 레이트. 그러니까 늦다고 뭐 항상 늦다고 맞아요. 금리 인하도 늦었고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금리를 지금 인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 금융 수장을 해고하는 네. 그러한 그 강경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시장이 되게 많이 충격을 받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밤사이에도 SNS 올릴 때 뭐 그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바보라 그러고 투레이시라고 하고 하는 그런 비방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이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트럼프가 듣는데 베센트가 이제 경제 금융에 대해서 대가니까 파웰 해고는 되게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안 해도 되는 게 네.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 계속해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적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미국?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3주째 연속 실적을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준으로는 미국 S&P 500대 기업 중에서 한 420~30개가 발표를 했고 아마 엔비디아 빼놓고 뭐 초대형 회사 중에는 거의 다 발표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조금 큰 데 중에 월마트나 뭐 타겟 이런 데들 리테일 업체가 좀 직배가 늦어서 이제 발표가 남았는데 지난주에 추세가 계속되고 오히려 조금 더 상향 조정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한 회사 중에 76%가 비트 예상보다 좋았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 60%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3분기 말 1분기 실적을 마감하고 나서 1분기 실적이 한 5~6% 지금 상향 조정이 된 대단히 하여간 아주 발군의 실력을 기업들이 발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역시 미국 기업은 실적 관리를 되게 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소식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워런 버핏이 놓친 그 100억 달러 규모의 딜이 스케쳐스. 우리가 이제 뭐 이재용 회장님도 그런가요? 그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슈고. 저 출국 얼마 전에 네. 할 때 잠깐 어디 외국 다녀왔는데 네. 저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네. 스케쳐스 신발이 너무 편한 게 맞아요. 할머니도 신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안 신어보셨어요? 전 신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져봤죠, 되게. 네. 왜냐하면 엄청 착용감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부모님을 다 사드렸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만족하세요? 편하게 잘 신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스케쳐스 딜을 이거를 뭐 생각을 했다가 놓치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버핏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에서 네. 거의 내가 한 14, 5조 원짜리 그 기업을 인수할 뻔 했었다. 하고 이제 인수를 할 뻔, 네. 에코지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연 그 딜이 무엇일까 주말에 궁금해 했는데 마침 월요일 날 스케쳐스가 이제 여기는 그 패밀리 기업이에요. 그린버그라는 패밀리가 한 3, 40년 전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한 10몇 조짜리 기업 가치를 만들었는데 네. 3G 캐피털이라고 미국에서 컨슈머 회사들 인수 많이 하는 그 바이아웃 펀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버거킹도 갖고 있고 네. 크래프트 하인즈도 버핏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여기가 완전히 그 상장된 그 나머지 일반 주주 주식을 다 사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 스케쳐스를 원래 버핏이 다 지분 인수를 하는 게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추측을 시장이 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되게. 지금 스케쳐스를 지금 버핏옹이 놓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명문화 된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추측이죠. 추측인 왜냐면 이제 거죠? 버핏은 주총에서 내가 기업 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100억 달러 딜을 그 얼마 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내가 뭐 가격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쵸, 딜을 그쵸. 하면 이제 아마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3G 캐피털이라는 데가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대비 한 30% 프리미엄에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M&A 딜을 할 때는 인수하는 데가 파는 측한테 뭔가 그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한 20, 30% 프리미엄을 주고 실제 LVMH가 코로나 전에 티파니를 인수할 때도 한 20% 이상 그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프리미엄을 그 파는 집의 패밀리만 갖고 가요. 근데 그 프리미엄을 3배에서 5배를 받죠. 그러니까 뭐 400%, 500%를 받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주주한테 혜택이 갖고 가고 다 팔 수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원 프라이스에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승인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권을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서 자기네들만의 가격이 아니라 일반 주주 우리도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그 엄청나게 그 이번 주 초에 가장 큰 화제였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월요일 날 시장을 열자마자 주가가 그 이제 63달러의 전량을 다 매수해 주겠다고 그 3G 캐피털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2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 그래서 63달러에 거의 근접을 하죠. 그러니까 61에서 62달러 사이에서 이제 매매가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 딜이 안 될 수도 깨질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63달러까지는 가진 않고 거의 근접한 가격.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딜은 100% 확신하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제 이런 신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냥 블랙 심플한 아무것도 이제 끈 없는 그런 신발을 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그러니까 신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원래 어머님 사드릴까 네, 제가 네. 그랬었어요, 되게. 어쨌든 이제 주식을 비공개로 지금 그러면 전환이 된 그렇죠. 상장 거죠? 폐지가 네, 되는 상장 폐지가 거니까. 그래서 됐으니까. 아직 확장된 거는 아닌데 네.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뭐 주주들은 원래 거래되던 가격에 근데 올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컨슈머 쪽이 좀 어려운 그쵸. 데다가 여기도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제조를 해서 그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 그 우리가 보통 스니커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네. 운동화 시장에 있어서 가장 맹주가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스케쳐스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움이 되게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30%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주주들은 뭐 이 딜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딜들이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네. 일반 주주도 지배주주와 똑같이 같은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 돼야 되고 실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63달러면 올해 이익 추정 대비 한 17배. 그러니까 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되게 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3G가 또 이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의 그 어떻게 보면 선수인데 아마 이제 기업 가치를 그렇게 해서 많이 높여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항상 우리나라의 기업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모든 아마 뭐 한국도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가 좀 들여다보면서 자본시장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든 주주들을 위해 일하는 미국 이사회다라는 헤드라인을 써주셨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쳐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딜이 어떻게 체결이 됐느냐.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딜 오퍼가 오면 회장님하고 그 측근만 들여다보고, 이거 좋으니까 우리 5배에 팔자. 그리고 일반 주주한테 의미가 없는 가격이죠. 근데 네. 스케쳐스는 이사회가 독립이사회를 산하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독립이사회는 100% 사회이사, 독립이사로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 딜을 추진하거나 승인할 때 일반 주주한테 그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것이 이사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차후 소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법 개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배주주한테만 좋은 딜을 하면 그 사회이사들, 이사회 멤버들은 앞으로 이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독립위원회는 100% 사회이사로 구성이 돼서 모든 주주를 위한 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수권을 승인을 한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부럽고 우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중국 전기차 기업인데 지커라는 기업 전 네. 사실 처음 들어보네요. 그 재미있는 게 네. 미국에서 이제 뭐 이런 M&A는 워낙 흔하니까 네. 그리고 괜찮은 회사를 사모펀드, 바이아펀드가 사서 상장 폐지하는 건 흔한데 이번 주에 그 질리라고 중국의 그 민간 자동차 업체 치고 가장 큰 데 들어보셨죠? 네. 질리, GEELY. 네. 뭐 한 거의 200만 대. 그러니까 중국 민간 업체 치고 가장 큰데 물론 요즘은 BYD 이런 데가 더 잘 나가긴 하지만 근데 여기가 그 자회사로 독립된 전기차 회사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름이 지커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나스닥을 상장했는데 여기도 이번 주에 남은 일반 주주의 주식을 다 사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미국 회사대로 딜을 하고 중국 회사도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그 질리 모 회사가 한 60-70% 지분을 갖고 있고 유통 물량은 한 30-40%인 나머지 30-40%를 한 15% 프리미엄에 사겠다. 심지어 중국 회사도 모든 주주의 지분을 이렇게 사주는데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냐 하면 여기 보면 그 지커라는 데가 이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레이 멋있네요. 전기차 같죠. 그래서 이게 아마 10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리고 금년에 한 20만 대를 생산해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는데 독립된 회사로 미국에 상장을 놔두는 게 아니라 다 인수해서 여기도 상장 폐지를 해서 GLE랑 통폐합을 하겠다. 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비즈니스와 전기차를 통폐합해서 시너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딜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하여간 그 이런 자본시장의 거래,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이 혜택을 입고 지배주주와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되게 이제 부럽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자동차 기업 얘기는 토요타입니다.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도
좀 힘들고요. 그렇죠. 네. 현대차도 지금 20만 원 밑에서 계속 네.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는데 토요타가 뭐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 생산 대수 여러 가지 포지션 측면에 있어서는 1년에 거의 1,000만 대를 생산하니까 뭐 글로벌 마켓 시어가 한 10%가 넘고 1등인데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하면서 금년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란 얘기는 이미 전에부터 해왔는데 네. 공식적으로 올해 그 기업 영업 이익이 3조 8천 ye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0조 원쯤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한 21% 하락할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네. 여기에는 지난 그러니까 4월과 5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과 이번 달에 그 미국이 이제 높은 관세를 자동차에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한 1조 7천억의 부정적인 임팩트를 순이익의 임팩트입니다. 이거 매출액이 아니까 순이익의 네. 임팩트를 반영한 숫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보면 7월부터는 관세 부과를 가정을 안 하고 포커스를 했다는 얘기니까 토요타도 일단 자기네 기본 시나리오에는 6월까지는 관세가 부과가 되되 7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추가 부과가 상호 관세가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한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하여간 비즈니스는 쉽지 않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포드도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실적을 그렇죠.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못 한다고 우리 미래 예측하지 못한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번 주에 이제 BMW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올해 2025년 가이던스도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EO가 이러한 트럼프가 부과한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차에 대한 그 25% 관세 이런 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관세는 아마 낮춰질 것인데 독일 정부와 미국이 행정부가 내고를 해서 관세를 뭐 많이 감면을 할 것이다. 그런 좀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해서 실제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은 상당히 조심하고 비상대책을 가동을 하긴 하지만 네.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낙관적인 아니면 이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CEO들도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세 영향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구글 얘기인데 사실 이전부터도 이제 AI 얘기할 때는 구글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인력 투입, 시간 투입, 그리고 자본 투입을 정말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AI 제가 그런 쪽에- 얘기는 했죠. 네. 헝그리하지 않다 이 회사가. 그렇죠. 근데 헝그리하지 않은 게 지금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근데 저희가 요 전 시간에 이제 박 팀장님 자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플랫폼 중에서 구글 제미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다양하게 뭐 구글 저희 인터넷 검색에서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도 그 제미나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이용률은 가장 높던데요. XAI 이용률은 높은데 네. 증가율이 꺾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트래픽이 감소를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 이 매년 구글이 애플한테 2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0조 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아이폰의 디폴트로 기본 장착을 구글 검색이 되게끔 그쵸.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검색량이 많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주들을 광고주들이 이제 구글을 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최근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가 밝혀졌는데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투명하게 경영을 하지만 회사와 그 보안과 관련된 전략과 관련된 거는 데이터 전혀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애플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에디 큐라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그 청문회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처음 이게 공개가 돼서 진짜 시장이 깜짝 놀랐죠. 근데 뭐냐 하면 사파리에서 이제 구글 트래픽이 추정하기를 하루에 한 25억 건수, 20억에서 25억 건수가 검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오픈 AI의 챗GPT가
사용량이 1년 사이에 급증을 해서 지금 그게 매일 한 6억 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로에서 6억 건이 온 것은 결국 그만큼 구글의 검색 건수가 줄어든 것이고 구글은 꺾였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증을 했죠. 아마 꺾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심증을 하고 네. 그게 실제 주가에 많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주가 폭락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수요일날 주가가 8% 빠졌죠. 급락을 했는데 그쵸. 이미 빅테크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17배였습니다. 시장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네. 알파벳, 구글이.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팩트로 확인을 하면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여름에 저희 집에 혼사가 있어서 그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그게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할지 한뒤 먼저 저는 챗GPT에서 며칠 동안 유럽에 아시아계 남성이 여행을 한다면 되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면 네.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겠냐. 그래서 상세한 걸 주고 그 대신 챗GPT가 종종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킹을 위해서 매일매일 스케줄은 제가 구글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만 해도 당연히 챗GPT를 쓰지를 않았고 네. 100% 구글에서만 검색을 할 것을 네. 이미 큰 톱다운 관점에서 빅픽처는 챗GPT를 갖고 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디테일 팩트 체킹은 그 구글에서 하고 구글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어서 오버뷰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보통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검색을 하실 것 같아요. 한 그래서 번씩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게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미 알파벳의 구글의 검색은 꺾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심지어 중국 검색 기능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퍼플렉시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민 중이다. 이제 알파벳의 고위 중역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구글의 기업 이익이 꺾였다면, 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게 합당한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퍼가 올해 2025년 추정치 대비 16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20배쯤 되니까 시장에 한 20% 할인되니까 싸 보이지만 2027년 정도 되면 감히 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빅 if입니다. 네.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구글이 진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검색이나 이러한 AI의 큰 뭔가 그 파격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감익을 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6배인데 20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고민을 되게 하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 진짜 어려운 시점이고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3년, 5년 후에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다 피차이 현 CEO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러한 큰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은 이제 CEO는 이사회에서 채용도 하고 평가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해고도 시키니까 제 얘기를 듣는 데면 알파벳 이사회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고픔을 느끼겠죠?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꺾이고 하면은 구글 입장에서도 우리에게는 위기구나. 사실 구글 안에 있는 사업부 중에서 유튜브도 굉장한 정체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고 저 결국에는 광고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플랫폼 자체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꺾이게 되면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구글이 그 일의 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 제가 외국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입사를 했는데 일을 많이 주길 바랬는데 나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자기가 그 사업 부서를 바꿔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좀 네. 인텐스한 대로 난 배치해달라. 그 정도로 여기는 독점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절실함이나 그런 인텐시티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오픈 AI나 이런 데를 경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되게.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리더십이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독점이 깨지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 이제 위기로 느껴지면은 이제 헝그리 정신을 좀 발휘해서 근데 여기도 항공모함이어서 그렇죠. 종업원이 바꾸기가 20만 쉽지가 명이거든요. 않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되게. 보면 작년에도 엄청나게 해고 많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메타가 해고할 때 뭐 15% 20% 해고한 거에 네. 비하면 구글 알파벳은 아주 굉장히 적었군요. 예.
큰 변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혁신적인 쇄신이 필요한 건 구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그 대단한 구글이 미국 시장에 2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싸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용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좀 걱정이 수는 저도 없으니까.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글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